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그림 보시면 부부가 제 이름을 밟고 있죠. 이 표는 저 연말정산 신고 안내라는 국세청 책자에서 가져온 표입니다.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인데요. 이 표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위에 기본공제를 보시면 소득 금액을 100만 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. 소득 요건이 100만 원이죠. 주의하실 점은 이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. 이제 총 급여 기준으로는 500만 원이 되겠죠. 1년 기준이요. 이제 그 부양가족 공제는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한테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주의하시고요. 그 기본 공제에 따른 추가 공제가 있죠. 경로 우대 공제라든지 장애인 공제 같은 게 있는데요. 이것도 이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의 기본 공제가 들어가 있으면 그 배우자한테만 그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, 뭐 당연한 거긴 한데요. 그거 알아두시고요. 자녀세액 공제도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으로 돼 있으면 그 배우자한테만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네,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험료 세액 공제는 이제 좀 이따 같이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로 받고 있는 그 배우자한테 대해서 그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고요.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한 배우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그 다른 배우자가 지급하고 있으면 맞벌이 부부가 그러면 모두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.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좀 이따 같이 볼 거고요.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그 배우자한테 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교육비 세액공제도 일단 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그 배우자한테 부양가족의 그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어야 하고요. 그 의료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죠.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.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. 다음에는 그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가 공제가 되지 않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그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그 배우자한테만 가능하다는 거 그 주의하시고요. 신용카드 소득공제,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는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. 그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제 맞벌이 부부의 이제 공제는 어떻게 받아야지 그 세액 절감에 유리한가 좀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. 인적 공제는 뭐 당연한 건데 소득이 높은 배우자한테 배분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종합소득세가 이제 단일 세율이 아니고 소득 과표가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그 소득이 높은 배우자한테 당연히 그 인적공제를 넣음으로써 높은 누진세율을 조금 절감해주는 게 세 혜택이 더 크겠죠.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일 경우에도 이제 한번 볼 건데요. 본인이 이제 보험의 경우에 본인이 계약자인데 이제 피보험자가 가족일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맞벌이 부부는 그 피보험자가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가 되면 이렇게 부부 모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이면 근로자 본인이 공제는 가능합니다. 그 부부 중에 한 배우자의 자녀 보험료 공제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자녀 보험료 공제는 다른 배우자가 지급하면 둘 다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의 3%를 초과해야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러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 부부 중에서 급여가 더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게 당연히 이제 급여의 3% 초과하는 시점이 더 빨라지니까 그게 더 유리하겠죠.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해야지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게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그 사용자 그러니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서 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로 그 카드 명의를 가져가면 세 절감 혜택이 더 크겠죠.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시점이 더 낮아지니까요.
네, 오늘은 이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세액 절감 효과가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